최측근의 법정 구속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당연히 큰 악재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내년 공천 심사를 앞두고요. 재판에 넘겨졌거나 중대 비위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소명서를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나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과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 깨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레드팀을 가동해서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김영 씨에 대해서는 무죄다, 정치 탄압이다, 억울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민주당 패널들이 되게 방어를 많이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 물론 비명계긴 합니다만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선미 비서관님. 일단 어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적어도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 억울하다, 이건 깨진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아직 이제 남아 있는 재판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법원의 판단과는 다르게 본인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재판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최측근의 재판 결과 1심이 그것도 나온 만큼 좀 당내에서도 뒤숭숭한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이런 여러 가지 재판 리스크라든지 사법적인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김종민 의원께서 레드팀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이걸 단순히 사법적인 사안에만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최근에 우리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설화가 나오고 잡음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사법적인 문제까지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저는 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당내 레드팀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왔다. 레드팀이 꾸려지는 시기가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는 레드팀의 존재가 아예 없는 상태로 당이 계속해서 가게 된다면 총선 국면에서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가 좀 전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요즘 당 내외적인 상황을 보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한번 레드팀을 언급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전면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레드팀, 악역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좀 쓴소리해야 된다는데 이제 그 쓴소리에 또 주 대상이 이재명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또 그것도 좀 곤란할 수 있는데 소명서 얘기를 앞서 잠시 만나봤는데 그 얘기를 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원래 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총선 공천 앞두고 뭐 점수 매기고 누구 높은 점수 주고 나쁜 점수 주고 하는 부분 중에 재판 중이거나 재판에 넘겨졌거나 혹은 비위 사실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의 소명서를 받고 있는데 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여기에 소명서만 잘 쓰면 또 공천 잘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 시즌이 되면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든지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혁신위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있으면 공천하지 말자 뭐 이렇게 건의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공천 시즌을 맞아서 이 소명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정치 탄압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본인 입장문을 봐서 그걸 판단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이 예전에 당헌 당규를 바꿔서 기소만 돼도 당직을 못 가지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 당무위원회나 사무총장이 이거 정치 탄압이다 그러면 당직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꿨거든요. 맞아요. 기억이 바로 나요. 그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는 시점에 맞춰서 바꾼 겁니다. 예. 즉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 대표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당헌 당규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 공천 시즌을 만나서 만약 이걸 지금 소명한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공천에 탈락할 사람은 이 대표죠. 왜냐하면 지금 벌써 재판 어제 뭐 연기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재판 일주일에 한 3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측근들이 다 재판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따지다 보면 아마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과 혐의가 가장 많을걸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 황운하 의원 아마 지금 1심에서 그 선고형 받았죠. 그리고 어제 그 한병도 의원도 많이 받았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돈 봉투 관련돼서 지금 또 의원들 한 20명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 안 받았다고 그러지만 이걸 줬다는 주장은 있고 그다음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져가면 아마 민주당에 공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본인부터 공천 탈락한다 그러면 만약 이재명 대표 그렇게 주장하면 됩니다. 자, 저를 공천 탈락시키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딴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겠지만 아마 다른 사람이 아니 나는 이재명 대표보다 나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왜 나를 공천 탈락시키지? 이걸 갖다 이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래서 소명서 받는 행위는 별 의미가 없다. 결국 아마 민주당은 이런 혐의가 있어도 다 이것 자체는 공천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당대표가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정확히로 화면을 보면 앞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팩트 체크해보면 황운하 의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하명수 혐의로 징역 3년, 한명도 의원은 다만 경선 포기 권유 혐의는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현정 의원의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쭉 10명 받아봤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또 여차여차하다 이재명 대표 공천 못 받는 거 아니야? 만약에 소명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 때문에 허들을 좀 높여서 그러니까 징계와 소명을 좀 헐겁게 해서 이재명 대표도 공천 받으니까 나머지 사람 뭐 재판에 얹어지든 비위 있든 다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 그런 시각은 좀 저는 좀 너무 정치적으로 공세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재명 대표도 저게 이제 포함돼 있다라는 것만으로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인 것인데 사실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별도로 이제 비공개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하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경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또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소만 됐거나 또는 뭐 1심 재판 진행 중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소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런 또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대상에 당대표가 있다는 것만으로 뭐 당대표를 위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은 좀 너무 나간 과한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장현주 변호사께서 이제 총선 기획단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공천 기획단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총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국민의힘은 지금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비위 사실 있는 사람 내년 공천 안 주겠다라고 뭐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혁신 차원에서라도 그러면 뭐 이렇게 이재명 대표처럼 또 봐주게 하냐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어떤 취지인지는 뭐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소명서 얘기까지 해봤고요. 사실 그런데 이제 뒤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당을 이끌었거나 이런 당의 중진들이 계속 사당화, 민주주의 질식, 다양성 존중, 역동성 위축 이런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최측근의 법정 구속,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와는 별개로 뭐 선거제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의 여러 과거 중진들, 전직 대표들한테도 많은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